뉴욕 일원 한인 사회에서도 마약 중독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전직 한인 경관이 마약 중독 치료가 필요한 한인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일부 정치인이 올해 뉴욕시장 선거와 관련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지지를 선언하는 등 조기에 선거 열기가 불붙고 있습니다. 뉴욕 대한체육회는 22일 2024 체육인의 밤 및 체육대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정보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가 업무 성과를 이메일로 보고하지 않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해고될 것이라고 재경고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 사회에서도 마약 중독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전직 한인 경관이 마약 중독 치료가 필요한 한인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에서 20년 넘게 형사 생활을 마친 뒤 최근 은퇴한 장원준 씨는 뉴저지 이스트 오렌지 소재 케어웰 헬스 메디컬 센터의 마약 중독 재활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서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를 돕는 일을 하게 됐다며 이를 한인 사회에 알리기 위해 본방송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원준 전 뉴욕시경 형사는 지난해 12월 마약에 중독된 퀸즈 플러싱 거주 20대 한인 2세가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고 이 일로 충격받은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을 겪으며 자신에게 경종이 울렸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이제 오면서 바베큐 치킨을 사오셨나 봐요. 근데 좀 먹어라 아들한테 말하니까 아들이 제정상이 아니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에다가 닭을 집어넣고 폭행을 한 거예요. 여기다 독을 탔지. 너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독을 탔지라면서 아버지를 심하게 구타하고 있었어요. 구타하는 과정에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아버지가 닭에다가 독을 타서 날 먹이려고 한다. 나를 구해달라. 그 사이에 경찰이 왔겠죠. 경찰이 와서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한 거가 되잖아요. 아들은 당연히 입건이 됐고요. 아버지는 이제 자괴감을 느끼셨겠죠. 그렇죠? 자괴감을 느끼고 한 안타깝게 한 일주 이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를 접하니까 저한테는 큰 경종이 되더라고요. 장 전 형사는 마약은 절대 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마약은 한 번만 해도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약 중독으로 인해 파괴된 한인 가정들의 사례를 접할 때마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케어웰 헬스 메디컬 센터의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한인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약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어떤 거를 느끼고 이제는 안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밥을 한 숟갈 먹고 두 숟갈은 안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건데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게 마약이거든요. 즉 교감신경이 한번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다고들 방송에서 말하더라고요. 그게 끊어지면은 다시 생성이 안 되고 붙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거가 마약이 되는 거고 마약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만큼도 괜찮죠. 그때는 2번, 3번 자주 들어가고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돈이 서플라이가 안 될 때는 돈이 만약에 없어서 수급이 없을 때는 강도라는 거고요. 집털이를 하는 거고요. 여자인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접할 수가 있는 거죠. 장 전 형사는 케어웰 헬스 메디컬 센터는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무료로 마약 중독 치료 과정이 진행되는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마약 중독 문제로 고민하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장소돼 있고요. 도와주려는 의사 선생님들 계시고요. 제가 또 발로 뛰기 때문에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실성있게 모시겠습니다. 장 전 형사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가족의 마약 문제를 숨기려고 하지만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꼭 도움을 요청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사퇴 요청이 잇따르자 일부 정치인이 올해 뉴욕시장 선거와 관련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지지를 선언하는 등 조기에 선거 열기가 불붙고 있습니다. 리치 토레스 연방 하원의원은 뉴욕시장 적격자는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라며 쿠오모 주지사가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쿠오모 지지를 선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토레스 연방 하원의원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극우도 극좌도 아니며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 쿠오모 전 지사는 뉴욕시를 잘 이끌 능력이 있다. 능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며 어제 쿠오모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토레스 의원은 우리는 미스터 나이스가이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스터 터프가이가 필요하다. 미국은 컴백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쿠오모의 컴백에 비유한 것으로 추리됩니다. 토레스 의원은 쿠오모 주지사가 대부분의 흑인과 히스패닉 근로자 측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뉴요커로부터 놀랄만한 표를 얻을 수 있다. 2025년 선거는 쿠오모의 재기 스토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레스 의원은 또 쿠오모 주지사가 아직 뉴욕시장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음을 의시 터프가이는 이제 자신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뉴욕주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하며 선거를 통해 자신이 무죄임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레스 의원의 지역구는 브롱스 지역으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브루클린 보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토레스 의원의 쿠오모 지지, 아담스 지지 철회는 아담스 시장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아담스 시장은 토레스 의원은 지난 2021년 쿠오모 전 주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다른 정치인들과 함께 사퇴를 촉구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토레스가 한때 쿠오모 사퇴를 요구하더니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처럼 토레스 의원이 일찌감치 쿠오모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올해 6월 24일 실시되는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는 빠르게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대한체육회는 22일 2024 체육인 의반 및 체육대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디모스연 회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최미경 회장은 인사말에 체육회는 한인사회의 생활체육 문화를 보급하고 정착시킴으로써 건강한 한인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맹단체들과 뛰어난 선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뉴욕 한인 태권도협회 나예진 선수가 체육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나 선수는 지난해 브라질 오픈 1위, 홍콩 세계선수권 4강, 리노 국제대회 은메달 등 뛰어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남자 최우수 선수상은 뉴욕 한인 수영협회 김동준 선수, 여자 최우수 선수상은 뉴욕 한인 탁구협회 이소연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우수 선수상, 특별 선수상 등 27명의 개인과 8개의 단체가 다양한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체육회는 제22회 전미주한 인체육대회 뉴욕 대표 선수단을 이끈 김영환 단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머스크의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 보고 지시에 대해 인사관리처가 의무가 아니라 자율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머스크는 답변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또 다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백악관 인사관리처는 어제 오후 직무성과 보고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무원 개인의 자율이라며 머스크에게 직무성과를 보고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머스크는 X에 올린 글에서 몇 글자만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많은 공무원들이 이처럼 큰 의미가 없는 테스트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통보에도 답변하지 않으면 결과는 해고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공무원 직무성과 보고 놀라는 머스크가 지난 22일 인사관리처를 통해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주에 수행한 업무 5개를 요약 정리, 24일 밤 11시 59분까지 답변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자 공무원들이 반발한 것입니다. 특히 연방수사국, 국가정보국, 국방부, 국무부 등은 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이 지시에 답변하지 말라고 지시, 파문이 확산되고 인사관리처가 어제 오후 부랴부랴 다시 이메일을 보내 의무가 아니고 자율이라며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직무성과 보고 이메일을 보낸 데 대해 천재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이며 정부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정부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답변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며 머스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공동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민간인의 국정농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방법원 재판부는 비록 제한적인 기록이지만 이를 살펴봤을 때 정보효율부의 조직과 운영이 헌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몇몇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머스크는 정보효율부 수장이라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지명도 받지 않았고 연방상원의 인준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심지어 연방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방정보기관 수장 임명에 관련된 헌법의 규정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어제 공판에서 연방정부 측은 정보효율부의 수장이 누구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못했고 정보효율부에서 머스크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효율부 수장이 아닌 것은 물론 고용인조차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재차 머스크가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추궁하자 그가 대통령에 가까운 조언자라는 것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 정부 기능 중 일부를 수행하는 것은 분명 논쟁거리가 된다. 이제는 누가 수장이고 수장대행이며 그들이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머스크는 정보효율부 수장은커녕 공무원도 아닌 대통령의 조언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머스크가 연방정부 구조조정, 예산 절감 등에 나선 것은 민간인의 국정농단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워싱턴 본부에 설치된 TV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감미로운 표정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맨발에 키스하는 충격적 장면이 재생돼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에 머스크의 양발 모두 한쪽 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위로는 진짜 왕이여 영원하라는 자막도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아니라 머스크가 진짜 왕이라는 풍자였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신설된 정보효율부 수장에 오른 머스크는 막무가내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비선출 권력이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영상을 제작했고 어떻게 정보기관 TV로 무단 송출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관련자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본 부처 직원들은 매우 통쾌해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4일 회담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된 불편한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둘은 이날 기자들 앞에서 미소 지으면서 양국 간 우정과 두 사람 간 브로맨스를 강조하는 발언을 했으나 이견을 드러내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 유럽은 돈을 돌려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팔을 잡고서 아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돈을 냈다. 우리는 전체 지원 노력의 60%를 지불했다. 우리의 지원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출과 보장, 지원금이다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동안 통역을 쓴 마크롱 대통령은 마음이 급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끊을 때는 영어를 썼습니다. 한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비록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둘러싼 유럽과 미국 간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으나 적어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유럽을 다시 끌어들일 기회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정도 유예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강행 해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시간과 일정에 맞춰서 현재 착착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일부터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하루 전날 이들 국가가 미국의 불법 이민 및 마약 차단 의지를 밝히자 한 달간 이를 유예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가 미국이 원하는 만큼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3월 4일부로 25%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멕시코와 캐나다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로부터 홀대를 받았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관세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한 전임 행정부를 탓한 것으로 밤에 내가 자유무역 협정을 읽어보면서 도대체 누가 이런 협정에 서명했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 우리에게 무엇을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한다. 관세율을 높이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유럽연합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도 그들에 대해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화물을 수송 중인 열차를 노리고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4일 LA타임즈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애리조나주를 지나는 철도에서 강도들이 200만 달러어치의 나이키 신상품 운동화를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오지 구간을 지나는 BNSF 열차의 에어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해 멈추게 한 뒤 화물칸에서 아직 판매점에 정식 출시조차 되지 않은 고급 운동화를 절도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도난당한 신발은 나이키 니젤 실베스터 에어 조던 4S 모델로 내달 14일 이전까지 대중에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출시 예정가는 $2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이 운동화를 구매하거나 거래한 11명이 모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운동화 상자 안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있어 이를 통해 상품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구속된 이들은 모두 멕시코 국적이었으며 이 중 10명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6대 화물열차 회사가 이 같은 절도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해액은 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이 3년 연속 전세계 신차 판매량 3위를 기록했고 1위와의 격차도 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요타그룹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1082만여 대의 신차를 판매, 전년 1123만 대보다 3.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1위를 지켰습니다. 이로써 도요타그룹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판매량 기준 글로벌 1위를 고수했습니다. 또 폭스바겐그룹은 전 세계에서 903만 대를 판매, 전년보다 2.3%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현대차그룹으로 전 세계에서 723만 대를 판매했으며 지난 2022년 처음으로 판매량 기준 세계 3위에 오른 뒤 3년 연속 3위를 지켜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1위 도요타그룹보다 258만 대, 폭스바겐보다는 180만 대 적은 것이며 이는 2023년보다 격차가 더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도요타그룹은 3.7%, 폭스바겐그룹은 2.3% 각각 감소한 반면 현대차 판매량 감소는 1%에 그쳐서 추격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처음 10위를 기록, 10위권에 들었고 2010년에는 포드를 제치고 탑5에 진입했으며 2020년 4위, 2022년 3위에 등극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오는 3월 4일 뉴저지 한인 상록회에서 시니어를 위한 특별 건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 관한 사항은 201-945-2400으로 문의 바랍니다. 뉴욕에서 출발해 인도 뉴델리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폭탄 위협을 받고 이탈리아 로마 공항에 불시착했으나 폭탄 위협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수천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며 전국적으로 계란값이 폭등해 제과점들이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한국인 목사 2명이 현지 강도들에게 습격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4일 애플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역대 최대 규모로 4년 동안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 전역의 기업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가 OECD 38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자살률은 1위를 지속하며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스타벅스가 전체 직원의 약 7%에 해당되는 1,100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토 공항 델타 항공 여객기 전복 사고 탑승객 중 1등석에 탑승했던 고객이 델타를 상대로 최소 20만 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밤늦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최저 기온은 4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5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4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에서 제38대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진행되며 행사 후에는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제39대 한인회장 후보자 인준입니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2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